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지금 전국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 이 문제로 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돌 이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기자 두 분께서 또 이게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동남아 순방길에 나서는데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정치톡에서도 다뤘었는데 MBC 출입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그 이유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가는 해외 순방에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 한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도 세금으로 가는 순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우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그 순방, 양 진영 간에 지금 엇갈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언론인께서는 이 사안, 특히 기자시니까 기자의 해외 순방 맡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발상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가령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가 아니면 강인선 외신 대변인 같은 언론인들이나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관료 또는 정치권에서 온 비서관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취재 기자가 아무리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너 타지 마, 비행기 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히니까 주변 참모들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치졸하게 대응해서 안 된다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이제 관철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적 자산인 건데 이렇게 국가의 공적 자산을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언론의 어쨌든 취재를 이거 심각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어떻게 부산 가는 거야 너 따라오지 마 해도 KTX 타고 갈 수가 있지만 해외로 가는 건 그냥 이번은 동남아니까 좀 가깝지 않은 만약 남미 같은 데 간다 그러면 거기는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용기를 못하게 하면 굉장히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슷한 전례가 없는 일인가요, 이번 사안이? 전 전례가 없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출입했습니다만 네. 만약 비판을 하거나 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죠.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너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비행기 타지 마라고 하는 건 일단 좀 치졸하잖아요. 이게 그게 치졸하고 저는 이런 경우는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가는 길에 같이 이렇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같이 타고 가자 했던 게 우리 정치권의 기본적인 관행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완전히 그런 관행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참모라면 물론 이런 걸 건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대통령실로서는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MBC가 지난번 미국 출장 때 이런저런 이제 논란 바이든 그게 난리면이냐 이런 거를 자기들의 확신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막에 달아가지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변경이 없어요. 이런 문제로 인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용기에다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는 문제는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제공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편의는 이번에 MBC에 대해서만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잖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어디 아세안 가서 거기에서 취재조차 못한다.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문제가 있는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용기를 안 태우면 그러면 뭐 별도로 가서 취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취재 자체를 막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저는 그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뭐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어제 민주당사에 이어서 국회 본관까지 수색을 했는데 사실상 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민주당에선 이 정치쇼가 실패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문제 428억 같은 경우에는 그 받기로 했다는 그 약정설만으로도 뇌물수 입증이 되는 건지 이 사안이 앞으로 그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물이라는 건요. 뇌물을 제공하면 뭐 그건 100%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공하기를 약속만 해도 그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8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은 이런 제공하기로 한 것 자체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수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까지도 해서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결국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 근거들을 주장을 하고 네. 또 정진상 실장은 가서 또 부인하고 하면 이제 거기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검찰이 소설 쓰는 기관이겠습니까? 검찰은 나름대로 하여튼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입증하고 유죄를 받아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면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현금으로 오간 뇌물, 정치자금 이런 것들은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검찰이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압수수색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민주당 주장이고 뭐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그 뭐 주차장 뭐 이런 데로 정진상 실장이 제대로 드나들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주거 부정이라는 쪽으로 또 본인이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정진상 실장이 나 주거 부정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CCTV 상으로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 대표실 여기에서도 컴퓨터를 가져갔더니 거기에 뭔가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예,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갔고요. 일단 428억을 받기로 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가령 428억을 받기로 했고 이 428억을 받으면은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명이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각서가 있다면 뭐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설인 거죠. 그렇죠. 네. 설인 거고 더군다나 이게 지난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구속될 때 그때는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때는 428억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받기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한테 받기로 네. 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진술이 바뀐 거라면 내가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세 명의 공동 지분이다라고 진술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갖고 그 진술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대선 자금 수사라든가 경선 자금 수사의 핵심적인 고리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제 고발을 이제 하겠다는 상황, 강공 모드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이제 검찰이라서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을 향한 이 수사 국면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여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또 정치 쇼다 이런 또 공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는 않다.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대선이 끝나면은 양쪽에 고소고발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대선 끝나면 일단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그냥 아량 있게 대충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자 해갖고 양쪽에 다 이제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리고 우리 뭐 정치자금이라 그런 것들은 수사하지 말자 해갖고 넘어가는 게 과거 대선의 이제 일반적인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가끔 대선 자금 수사가 있은 적은 있죠. 가령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정부 검찰이 이회창 후보 쪽에 세풍 수사를 해갖고 이회창 그때 그 야당 대표의 동생이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 대선 때 일을 갖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그 본래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럼 네. 너는 깨끗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승자가 패자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만 이건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어갖고 검찰 수사를 한다는데 그걸 막을 도리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 검찰 수사는 계속 될 거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갖고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갖고 일단락이 될 텐데 그때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국민 여론을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끌어들여갖고 정치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뿐이지 저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갖고서 뭘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막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좀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유난히도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쪽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꼭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세풍 수사했죠.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했잖아요. 그거 대선 자금이거든요, 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심지어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까지 다 뒤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 근데 이게 원래 출발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대장동을 비롯해서 뭐 백현동 뭐 변호사비 단 이게 다 사실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세력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거진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경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제기했던 문제 그게 대장동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언론 기사로도 나왔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재명 대표 부분을 빼고 수사한다. 뭐 그것도 좀 뭐 민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 손대지 않은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 이 검찰이 지금 손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 대선 패자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논리상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걸 어떻게 대항하느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항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뭐 탄압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만 결론은 어차피 법원에 가서 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검찰의 그 수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의 그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제 야당의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이 맞물려서 전국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 그 시점부터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결과는 어떻게 종착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까 박 기자님께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치적 목적이라는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고 민주당을
그 거꾸로 들이는 정치적으로 그게 네. 이제 정치적인 목적일 텐데 그거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최근에 그 여론조사들 보면 이재명 그 대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면은 찬반이 거의 절반으로 갈립니다. 이게 반반이거든요. 이미 반반이라는 사실은 그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저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만약 그렇다면 진짜 이긴 쪽은 깨끗하냐. 가령 김건희 그 씨의 어떤 증권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걸린 게. 그런 것들은 그럼 제대로 수사하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가 있더라도 저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로 커온 성장 배경이 검사 시절 뭘 하나 수사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 들어왔고 성과를 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하나의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고, 따라서 저는 수사도 지속되고 아마 뭐 기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국 결정은 이제 법원 판결로 가겠지만은 네. 검찰 기소까지는 거의 뭐 그 예측 가능한 경로다라고 이렇게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어쨌든 뭐 저건 실제로 수사라는 게 뭐 수사 내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성과가 네. 어느 정도 나냐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제 이렇게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딱 예단하기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뭐 한간에서는 뭐 그 후년에 있는 그 총선까지 계속 이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굵고 짧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끌어가면서 뭐 야당 대표를 괴롭힌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전속결로 그러니까 가겠다. 우선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공범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공범이니까 공범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아마 그건 기소를 틀림없이 할 것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유포. 뭐 이것도 기소가 돼 있고요, 그건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도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다 부인하고. 지금 김만배 씨도 입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지금 불투명해요. 오히려 안 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유동규 전 그 본부장의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그게 이회창 그 대표를 위해서 다 쓴 거잖아요. 다 그렇게 위해서 대선 자금을 모금했는데도 이회창 대표 기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과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기 손에서 다 끝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우리 선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검찰도 그걸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연내에는 대략 수사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편 국민의힘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야당 측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이거 손을 쓸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당 측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자 국정조사 요구서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라면 아마 국정조사 요구서 아무리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증인이나 뭐 참고인이나 제대로 안 나올 거래요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로 부르는 사람을 경찰이 뭐 소환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소환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여야가 타협을 해서 국정조사를 이끌어가지 않는 한 아마 지금 야당 일방적인 국정조사 추진 이거는 실제 판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굴러가질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의견을 좁혀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여야가 그 의견을 좁혀갖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거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국정조사는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 과반은 넘으니까요. 네.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거의 좀 협상을 해갖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국정조사 방식이라든가 범위 같은 걸 조정하는 걸로 나갈 거냐 아니면 아예 보이콧해갖고 그럼 니들끼리 국정조사 해라.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거 비판하겠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건데 지금 그 여권 분위기를 보면 뭐 어젠가 어느 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야당의 저자세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그 야당의 국정조사를 우리 타협하고 같이 합시다. 조금 좀 유연하게 합시다라고 얘기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여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직언을 네.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단독 국정조사로 흘러가고 대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야당이 그렇다면 선 경찰 조사 후 국정조사 카드를 제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그리고 영정 공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름과 영정도 없이 꽃만 있는 분향소는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참사 희생자의 영정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뭐 저는 그거는 좀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그 희생자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유족이 공개하고서 그 사람들이 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다면은 공개하는 거고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공개해서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는 이제 공개가 됐죠. 됐던 이유는 그게 약간 좀 특수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참사로 희생된 그 학생들이 한 학교의 동급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한 학교의 동급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어쨌든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학교하고 반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희생자들이 흩어져 있고 그런데 그럼 이거 유족들 개개인의 이제 의견에 따라갖고 공개하고 싶은 유족들 공개도 좋다고 하는 유족들은 공개하는 거고 아니면 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그 유족 단체의 그 입장이 나온 건 없나요? 유족 단체도 아마 유족 단체도 세월호만큼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모든 유족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유족 단체도 아마 힘을 갖고 현재로서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좀 뚜렷하게 없는 것 정리된 같아요. 입장이 아직 예. 없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유족 단체가 만들어졌나요? 저도 뭐 들은 바는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아주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도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간간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유족들은 그 명단 공개 같은 걸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누가 조사해 본 건 아닌데 네. 그냥 그 부분적인 보도를 보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동의를 전제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그 문진석 의원이 받은 문자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자기네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대표가 다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거 공개하자. 그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좀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평으로 부탁을 드릴 텐데요.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취임 6개월 동안에 사실은 엊그제 비로소 이제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청문회를 해도 뭐 청문 보고서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검수완 막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떻게 보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도 단독으로 처리가 되고 각종 법령
뭐 지금 뭐 사실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 제대로 주도해서 처리하는 법령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의회 권력은 지금 일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의회 권력의 힘을 실감한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예, 취임 6개월이면 사실은 이제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고 어떻게 보면 개혁의 분위기가 충만한 시기인데요. 지금 보면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거기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돌고 있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퇴임 시 지지율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6개월 만에 임기 말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으로 인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